안녕하세요. 투잡 전문가 투잡남입니다. 네, 여러분, 매해 새로운 계획을 짜느라 고민하는 분들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떻게 내가 이걸 실행해야 될지 막막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실행력이 안 생기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 거죠. 저도 실행력이 부족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실행력이 부족하던 저에게 도움을 주었던 계획표 작성법 노하우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여행을 다니면서 인생의 생각대로 안 풀린다고 그렇게 혼자 착각을 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우는 걸 포기를 하게 되었죠. 자, 여행이 끝나고 난 뒤에 계획 세우는 걸 제대로 그러다 보니 못했습니다. 꼼꼼하게 매 시간 계획을 세우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스트레스로 다가왔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 저의 삶이 중구난방으로 흘러가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1년 동안 얼만큼 돈을 써야 하는지, 어떤 프로젝트를 언제까지 마감을 해야 되는지, 그런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제대로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저 계획 없이 살다 보니까 1년의 예산도 책정하기가 어려웠고 관리가 되지 않았어요. 다행히 5년 전에 배웠던 기술을 접목하여 저만의 1년 계획표 짜는 방법을 터득하게 되었습니다. 1년 계획표를 짜고 난 뒤에 저는 매출이 늘기 시작하여 목표했던 금액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목표했던 금액이 400만원이 월 평균이었는데 최대 600만원까지 찍었고 현재는 450 정도의 매출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작성해서 이룰 수 있었는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조금 더 간소하게 복잡하지 않게 여러분이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예요. 그러니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로 여러분에게 알려드릴게요. 마일즈스톤입니다. 자, 한 해의 계획을 만들 수 있는 이 마일즈스톤은요,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프로젝트를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나누어서 작성하는 걸 말합니다. 프로젝트를 언제까지 완성할 것인지 하나씩 정리를 하고 여기에 더불어 얼만큼 돈을 쓸 것인지, 얼마나 벌 수 있을 것 같은지 예상을 하는 그 활동이 바로 마일즈스톤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왜 필요할까요? 이게 필요한 이유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개수가 많은지 적은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지, 아니면 감당하기 어려운지, 혹은 이걸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 알려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에 따라서 얼마나 벌 수 있는지도 스스로 체크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요 1억을 벌 거야, 10억을 벌 거야, 100억을 벌 거야 라고 하지만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이걸 달성할 수 있는지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마일즈스톤을 통해 여러분이 목표한 금액을 어떻게 이뤄갈 것인지,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 모두를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안 하는 사람들보다 하는 사람들이 좀 더 유리하겠죠. 자, 오늘의 영상을 따라서 여러분이 작성하시려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폼이 하나 필요할 거예요. 마일즈스톤 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시고 하단 본문을 참조해 주시면 됩니다. 블로그에 들어오셔서 스크랩을 남기신 후 댓글을 작성해 주신 분들에게 유료로 판매될 수 있는 이 폼을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일즈스톤 광자역이라고 제가 파일 하나 전달드릴 텐데 이 파일을 보시면 좀 더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겠죠. 1월부터 12월까지 여러분이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할 것인지 한번 작성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단 생각나는 것을 4가지로 구분해서 적어봤습니다. 생각나는 모든 프로젝트를 적으셔야 돼요. 저처럼 이미 판매 중이시라면 판매 중인 아이템도 적으셔야 됩니다. 직장인분들도 회사 다니는 것이 하나의 프로젝트니까 꼭 적어두시길 바랄게요. 아니면 새로 시작할 프로젝트만 기입하셔도 됩니다. 우선 간략하게 저는 이렇게 작성을 한번 해보았어요. 자, 그러면 이 각 프로젝트마다 마무리하거나 주기적으로 여러분이 진행을 하고자 생각을 할 겁니다. 몇 월에 이제 마칠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 내용들을 색깔로 채워서 정리를 해야 돼요. 자, 구글 강의 같은 경우 저는 내년에도 계속해서 할 예정입니다. 하루 4-5시간 정도 투자해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1월부터 12월까지 모두 선택하고 가운데 맞춤으로 합쳐줍니다. 그리고 색깔을 바꿔주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구체적으로 적어줍니다. 4-5시간이라고 꼭 적어주는 거죠. 자, 500만원 정도 저는 달성하고 싶어요. 자, 전 500만원 정도 달성을 할 생각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500만원도 기입을 해줍니다. 하루에 한 30만원 정도 해야 된다는 그런 계산이 나왔어요. 그래서 야무진 계획을 세워봅니다. 30만원 하루 달성.
이에 따라 강의 기획이 조금 주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제 생각에 2개월에 하나씩 정도 새로운 수업을 열어서 학생들한테 새로운 콘텐츠를 제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1월 달에 새로운 강의를 한번 런칭해 볼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강의 기획이라고 적고요. 이걸 복사해서 2개월에 하나씩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6번 정도 강의 기획을 하게 되겠죠. 이것도 색깔로 구분해주면 좋습니다. 저는 파란색으로 모두 바꾸도록 할게요. 한꺼번에 선택해서 복사 붙여넣기 하면 쉽게 바꿀 수 있겠죠. 자, 여기에 영상 편집 VOD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저는 계속 판매를 이미 하고 있어요. 그래서 1월부터 12월까지 또 판매를 할 거기 때문에 전체를 잡고선 약간 노란색으로 한번 표기를 해 보겠습니다. 노란색 선택하고 그 다음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여기다가 지속적으로 판매라고 쓰겠습니다. 블로그 VOD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블로그 강의의 경우 트렌드가 좀 바뀌는 게 있어서 3개월에 한 번씩 내용을 추가하겠다고 적어줍니다. 이 내용을 반드시 여러분이 추가해 주시는 게 필요해요. 자, 투자 VOD는 따로 건드릴 내용이 없으니까 지속적으로 판매 위에 거를 밑에도 복사해서 붙여넣어서 확인해 주도록 합니다. 해피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일주일에 한 권은 무조건 읽을 생각이에요. 얘는 색깔을 조금 달리해서 빨간색 계열로 하나 추가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일주일에 한 권씩 읽고 업로드라고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1월 안으로 저는 지금 블로그 전자책을 마무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3월 정도엔 판매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1월 안에 전자책 제작으로 써줍니다. 2월 달에는 상세 페이지 완료라고 쓰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는 바뀔 수도 있어요. 저의 경우 3월부터 한 3개월 정도 판매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3월부터 5월까지 합쳐서 병합해 주시고 색깔을 바꿔줍니다. 여기다가 판매 진행이라고 넣어주는 거죠. 이렇게만 해도 그럴싸한 계획표가 완성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2월 달에 결혼 예정인데 교회 오빠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저는 책을 또 판매할 생각이 있어요. 하지만 1, 2월 때는 바쁘니까 3, 4월에 그래서 책 출판 준비 및 제작이라고 적어줍니다. 자, 동시에 투잡에 관련된 책도 함께 기획해서 판매 가능할 거라 생각이 들어서 복사해서 3, 4월에다가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세 페이지 제작 VOD 노하우 판매는 5월달 이후에 판매가 끝나고 나면 이 상세 페이지와 관련된 내용을 제가 VOD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3개월 동안 8월까지 마무리하겠다라는 목표로 병합하고 내용을 정리해 줍니다. 여기다가 VOD 제작 및 기획이라고 넣어주겠습니다. 블로그 전자책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5월달 이후에 6월부터 12월까지 다른 플랫폼에서 판매해도 되거든요. 이것도 합쳐서 내용을 바꿔줍니다. 노란색으로 정리해 주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판매를 할 거니까. 내용을 기입하고요. 그리고 SNS 4가지가 남았습니다. 이 4가지도 정리를 해야 돼요. 자, 투잡남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일주일에 하나씩 지금 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합쳐서 얘도 정리를 해줍니다. 내용을 기입을 해야겠죠. 좀 진하게 해서 일주일에 한 편씩 업로드. 유튜브 마코쌤은 제가 새로 시작할 유튜브인데요. 이의 경우도 비슷합니다. 하지만 주기가 조금 달라요. 일주일에 한두 편 정도 업로드를 할 수도 있어요. 거기다가 미리 5편 정도 만들어야 돼요. 이 내용도 기입을 해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블로그 리뷰 같은 경우에도 저는 계속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얻는 것들이 이렇게 많거든요. 이틀에 하나 정도로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합쳐서 이틀에 한 번씩 포스팅 완료를 하겠다라는 뜻을 적어두도록 합니다.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조금 천천히 다시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3월부터 12월까지
일주일에 하나씩 제작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색깔을 똑같이 해서 자, 이렇게 프로젝트를 모두 정리해 주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 거의 뭐 통합해서 정리하는 게 굉장히 많죠. 좀 디테일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프로젝트마다 하나씩 해야 될 것들이 추가적으로 더 있거든요. 이 하나의 프로젝트를 하려면 여기에 수반되는 다른 행동들이 많습니다. 그 기획을 별도로 해야 돼요. 이거는 1년 동안 내가 어떤 것들을 굵직굵직하게 할 것인지 살펴보는 그런 마일스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 옆에 보면 마일스톤 주차별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면 좀 달라요. 1주차부터 4주차까지 되어 있죠. 이거를 월별로 쪼갰습니다. 그래서 내용 자체가 좀 달라요. 전자책을 하더라도 목록을 언제까지 할 건지, 본문을 언제까지 작성을 할 건지, 상세 페이지는 어떻게 할 것인지, VOD는 또 어떻게 만들 건지, 체험단 키워드 목록 언제, 그리고 판매는 실제적으로 언제쯤 이루어질 것 같은지, 이렇게 좀 더 쪼개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즉, 큰 덩어리에서 작은 덩어리로 쪼개서 내가 하루에 해야 될 일들을 목표로 정하고 그것들을 해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다르죠? 내용 적은 것 자체가 조금 더 디테일하다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가는 방법도 있지만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월별로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할 것인지 생각을 해보는 게 한 해의 계획을 짜는 데 있어서는 좀 더 도움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일단은 월별로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처음에 제가 마일스톤 작성했던 것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처음에 제가 사업을 준비할 때 어떤 것들을 할 건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생각했던 내용들을 월별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한번 적어본 적이 있었어요. 하고 싶었던 게 많았기 때문에 그 모든 걸 다 적었습니다. 이 중에서 실제로 한 것도 있고 실제로 하지 않은 것들도 꽤 많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절반 정도는 이루어지고 절반 정도는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이렇게 1년의 계획을 짜보게 되면 내가 어떤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는지, 실제적으로 내가 어떤 것을 진행하고자 하는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번쯤 짜보는 게 필요하고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면 내가 스스로 어떤 일들을 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좀 더 깊게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저는 처음에 할 때 작성을 했고, 두 번째는 지금은 좀 더 간략하게, 간소하게, 그리고 주차별로 쪼개서 심플하게 한번 작성을 해봤습니다. 자, 이 다음에 해야 될 작업은요, 사실 이에 따라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얻어지는 수익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또 써야 될 금액이 있을 겁니다. 이 내용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하기에는 여러분이 조금 지칠 수도 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두 번째 파트를 알려드릴 거고요. 오늘은 일단은 여러분이 어떤 프로젝트를 먼저 진행하고 싶은지 이것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계획을 간단하게 짤 수 있는지 한번 알려드려 봤습니다. 일주일 동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저는 익숙하고 자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걸 처음부터 해보려고 하면 생각보다 난이도가 높다는 걸 여러분이 실감하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한번 계획해 보시고 그 다음에 파트 2를 완성하셔서 내가 성장하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더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큰 도움이 되니까 다 잊지 마시고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봬요. 안녕.